자, 예제를 두면 이거 20번을 해볼 건데요. 실습 두면 20번은 보통 패턴, 서큘러 패턴에 대해서 좀 할 거고요. 요게 도면 파악이 조금 힘들긴 한데 한번 같이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스케치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파일 만드셔가지고요. 스케치를 평면에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탑뷰에다가 할 거고요. 자, 먼저 외곽, 최외곽의 파이는 섹션 BB에 보면 120파이하고 그 다음 105파이가 있고요. 그 안쪽을 보시게 되면 37.5파이가 있고 그 안에 30파이가 또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최외곽의 두 개를 먼저 120과 105파이를 그리는데 120이 어디냐면 여기 최외곽이겠죠, 그죠? 그리고 105파이가 어디냐면 요 안쪽에, 제일 안쪽 라인이겠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센터를 잡을 건데 이 센터는 어디에서부터의 센터냐면 여기도 지금 20파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서클을 자, 여기서 120이랑 105파이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120. 자, 105. 자,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20파이. 그래서 20파이까지 먼저 그려 놓을게요. 자, 여기 37.5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20파이 바깥쪽에 있는 그 측벽과 제일 외곽의 105파이 사이의 거리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37.5를 그려주는데 일단은 이 파이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디멘전이 몇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의 거리가 37.5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옵셋을 해도 돼요. 자, 이렇게 그려줘도 좋고요. 서클을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깥쪽 이 105파이에서 한쪽 방향으로 몇이요? 37.5mm를 옵셋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크리에이트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죠? 자, 그 사이에 이제 30파이가 들어갈 건데 요 사이에 정중앙에 30파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센터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 30파이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본인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요. 네, 6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7개라고 잘못 써 있어서 요거 6개로 정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세로로 Y축 선상에 있는 게 센터에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축 센터에 하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을 건데 라인을 어떻게 그을 거냐면요. 대충 그릴 거예요. 대충. 자, 이렇게 대충 그려요. 자, 직선으로 하나 그리고요. 자, 요 포인트 그냥 원점이랑 맞춰서 그려볼게요. 원점이랑 맞춰서 그렸어요. 내가 정중앙에 그릴 건데 어디에 정중앙이냐면 여기 안쪽에 37.5 옵셋하고 105파이 요 사이에 정중앙에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퀵 트림을 가지고 자, 트림을 해낼 거예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가운데만 남기고 트림을 할게요. 요거. 자, 원점에서부터 그린 이유는 원점을 맞춰서 그려야지 정확하게 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길이의 전체 중앙을 잡을 거는 서클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미드 포인트를 찍어서 그릴 거예요. 이때 스냅 포인트에 포인트 온 커브가 들어가면 이게 잘못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빼주고 정확하게 미드 포인트에서부터 30파이를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30파이 그리고요.
얘 센터 라인은 말 그대로 센터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가운데 여기에 중간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38-5라고 되어 있어요. 38개가 5mm 간격으로 38개가 쭉 있다는 거거든요. 5mm 간격이 38개가 지금 패턴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센터 라인에서부터 55mm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부터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려요. 어차피 쟤는 나중에 빼줄 거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메이크 시메트릭을 이용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센터 라인에서부터 55m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55mm 치수 기입을 해주고요. 자, 가로축은 5mm라고 했기 때문에 5mm 치수 기입을 해주고, 자, 요 길이가 문제죠. 요 길이가 문제인데, 요 길이는 저 같으면 여기보다 약간 튀어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줄게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치수 기입을 해줄 때는 여기가 나중에 두꺼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두꺼워지면 서브트랙 해도 요 안쪽으로 서브트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얘가 몇 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얘 파이보다 조금 크게 치수를 주는 거예요. 네, 얘를 대략적으로 잡아서 치수를 주면 돼요. 이게 치수는 중요한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5mm로 똑같이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외곽으로 보면 크게 120파이짜리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통할 때 가운데 20파이도 관통을 했기 때문에 같이 관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익스트루드는 120과 20만 가지고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외곽에 120과 안쪽에 20만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가지고 자, 싱글 커브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린을 넌으로 일단 놔둘게요. 자, 최외곽과 그 다음에 20파이, 제일 안쪽이죠? 자, 요걸 가지고 하는데 양쪽이 대칭 형상이고 총 높이가 30이기 때문에 메이크 시메트릭을 이용해서 15를 가지고 할게요. 시메트릭 밸류로 15를 넣어가지고 총 30mm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요. 그러면 최외곽의 탭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안쪽은 안쪽 두께를 빼고 13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7.5 옵셋한 선 있잖아요. 자, 105와 37.5 옵셋한 선을 가지고 13mm만 내려갈 건데요. 자, 익스트루드 하는데 지금 선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끔 만든 다음에 자, 얘 지금 105파이짜리 하고 그 다음에 37.5 옵셋한 이 두 선을 가지고 만들 건데 13이에요. 그죠? 이게 13인데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간 15보다 아래쪽에서 2mm 줄여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떠냐면 여기에 지금 P9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13mm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2mm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13mm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13mm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는 2mm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9, 15mm죠? 거기서 마이너스 13 도면 치수대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9 마이너스 3. 숫자를 그냥 빼고 요거는 치수를 그냥 도면의 치수를 제일 높은 데서부터 쓴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는 P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높이는 같은 높이가 가고 P9에서부터 13 빠진 게 지금 베이스가 돼서 그러면 2mm에서 P9, 15mm 높이까지 되는데 실제적으로 얘는 더 높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서브트랙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분린해서 바로 서브트랙까지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트랙을 같이 하게 되면 자, OK에서 볼게요. 이렇게 빠지는 형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형상이 대칭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미러 페이스라는 기능을 배웠어요. 그래서 미러 페이스나 혹은 미러 퓨처를 가지고 미러 퓨처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미러 퓨처를 가지고 내가 조금 아까 익스트루드 했던 얘를 셀렉트 XY 평면을 기준으로 Z축으로 대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OK를 하게 되면 익스트루드에서 서브 트랙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 완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서큘러 패턴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30파이 관통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위아래가 자, 위아래가 보면 1mm씩 위아래서 적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옵셋 페이스를 가지고 자 마이너스 1mm 해서 윗면 자 아랫면을 잡아서 위아래 마이너스로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 외곽 형상은 완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옵셋을 가지고 옵셋 페이스를 가지고 자 이렇게 1mm가 빠졌어요. 그럼 형상이 외곽 형상이 완성이 됐고 자, 가운데 30파이를 관통을 시켜볼게요. 익스트루드 이용해서요. 여기 형상을 관통을 할 거니까 여기서 그냥 뚜롤 하셔도 되고요. 뚜롤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관통 형상이 만들어지고 분리해서 서브 트랙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통으로 빠질 수가 있겠고 여기 스타트 엔드 리미트를 밸류로 하고 다 시메트릭으로 해서 조금 그냥 넉넉하게 빼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관없겠죠. 서브 트랙 할 거기 때문에. 자, OK에서 서브 트랙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패턴을 할 건데요. 아까는 미러 퓨처를 이용해서 미러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패턴을 할 거예요. 자, 패턴 퓨처를 이용해 볼게요. 자, 패턴 퓨처에서 우리가 패턴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형상을 개수를 가지고 나열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로 세로 나열을 할 수 있는 리니어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원통을 나열할 수 있는 서큘러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큘러 패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에서 내가 잡은 형상, 요 익스트루드라는 피처를 서큘러로 어레이를 한번 해볼 건데 벡터 기준은 어디예요?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근데 지금 여기 벡터 디렉션을 가지고 하면 원점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원통 가운데 데이텀이 아예 있어서 Z축 엑시스를 바로 찍어주면 좋아요. 이 엑시스를 찍어주면 여기에 위치 정보하고 방향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찍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스페이싱에서 카운트 앤드 피치, 카운트 앤드 스파인, 그 다음 피치 앤드 스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카운트 앤드 피치는 카운트 개수를 나타내요. 우리가 6개이기 때문에 일단 6개 써볼게요. 자, 6개인데 피치 앵글이 10도래요. 자, 여기는 360도 나누기 6 이렇게 치면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360도를 6개로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360도 나누기 6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는 피치 앵글이라서 그렇고요. 밑에 카운트 앤드 스파인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쓰는데요. 자, 6을 360도를 6개로 나눠주겠다. 이 소리예요.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OK만 눌러주시게 되면 서큘러 패턴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큘러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를 여기서 뺄 거예요. 얘도 익스트루드에서 서브 트랙을 할게요. 자, 이때 내가 여기에서 그 페이스를 잡아서 만약에 서큘러를 했다고 하면 이 익스트루드를 할 때 요거죠. 밑에 있는 이 익스트루드를 할 때 얘까지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패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6개만 패턴이 얘도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38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익스트루드를 따로 해주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따로 해서
여기 잡을 때는 커넥티드 커브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커넥티드 커브로 한꺼번에 바디를 잡아주시고, 얘를 시메트릭 밸류로 조금 넉넉하게, 그죠? 네. 뭐, 여기에서 할 때 P9가 총 높이였는데, P9에서 한 10mm 높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낮을 일이 없어지겠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넉넉하게 해줘도 크게 무방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OK를 해볼게요. 그럼 서브 트랙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패턴 퓨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 퓨처를 하게 되면 금방 잡았던 익스트루드 퓨처를 잡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벡터도 마찬가지 아까 잡았던 것처럼 Z축 엑시스를 잡으면 되고 360도를 38개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카운트 앤드 스파인을 활용해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38개의 구멍이 뚫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지금은 얘를 뭐라고 했냐면 다 미러 퓨처, 그 다음에 패턴 퓨처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다 패턴 페이스와 미러 페이스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패턴 퓨처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의 개수만큼 나와요. 자, 밑에도 보시면 패턴의 개수만큼 나와요. 그죠? 자, 이 중에 하나를 지우거나 옮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보면 Y축 선상에 있는 얘네 두 개는 없애보겠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Y축 선상에 있는 얘, 자, 패턴 퓨처에서 얘 이렇게 잡아보면 돼요. 자, 잘 안 잡힐 때 선택해서 전체가 잡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킥피크 나올 때 잡으면 해당하는 안쪽의 인스턴스가 잡혀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아놓고서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클락이라는 걸 누를 수가 있어요. 자, 클락 혹은 서프레스. 자, 클락을 누르시게 되면 클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자, 앵글이나 레디어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뒤로 밀어준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얘 개수 하나만 뒤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미뤄졌죠, 그죠? 파이가 2m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얘가 밀어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클락이라고 하고 서프레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의 얘를 또 서프레스 해서 걔 하나만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서프레스 된 거는 이렇게 체크가 지워지거든요. 다시 그냥 키면 돼요. 자, 클락도 마찬가지지만 클락은 얘를 선택해서 클락했던 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눌러요. 자, 이렇게 기다렸다 점점점 잡아서 자, 클락했던 거를 언클락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락했던 게 없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설정이 돼요. 얘 장점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스턴스가 생겨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지워볼게요. 딜리트. 자,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넘어가서 미러 퓨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자, 미러 퓨처도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뒤쪽에 우리가 지금 잡았던 먼저 익스트루드 했던 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옵셋도 살려볼게요. 자, 옵셋 페이스. 옵셋은 빼야 되겠다. 네. 미러까지 올라가서 지우고 패턴은 다 지우고 미러까지 올라가 볼게요. 패턴 했던 거 2개 있어요. 그죠? 네, 그거 다 지우고 올라가 볼게요. 위쪽으로. 그러면 미러까지 한 칸씩 올라가 보세요. 퓨처 리플레이로 여기 있죠. 오른쪽에. 자, 요 퓨처 리플레이로 하나씩 올라가서 익스트루드 2개만 남았어요.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미러 퓨처를 했던 걸 지우고 미러 페이스로 바꿔볼게요. 자, 미러 페이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해서
어떤 면? XY 평면으로 대칭으로 미러하는 기능이에요. 미러 퓨처랑 결과값은 같지만 선택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없는 면도 다 대칭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옵셋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살려보세요. 피처 리플레이로 살렸을 때 위쪽과 아래쪽의 옵셋 값을 그대로 살아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피처 리플레이로 한 칸 다시 살려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살리기 전에 한 칸 더 살려볼게요. 한 칸 더 살려보면 안쪽에 30파이가 살아나고 얘를 서큘러 패턴으로 할 건데 자, 패턴 페이스를 이용해서 서큘러 패턴을 해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세요. 자, 일단은 선택의 기준이 퓨처가 아닌 페이스로 바뀌었다는 것만 틀리고요. 자, 서큘러 패턴. 자, 리셋 다시 한번 눌러서 작업해 볼게요. 자, 면 찍고, 서큘러 한 다음에 기준 내에 되는 축을 마찬가지 Z축 액시스로 잡아주고, 자, 카운트 앤드 피치. 카운트 앤드 스파인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360도를 넣어줄 거고요. 개수는 6개만 넣을게요. 자, 그대로 오케이. 또 살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38개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패턴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면을 선택할 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내가 선택할 면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인스턴트 패턴 지오메트리 여기서 뭐죠? 요거 미러 지오메트리나 패턴 지오메트리는 제가 드래그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쵸? 지오메트리들이 전체 잡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패턴 페이스이기 때문에 드래그 하더라도 페이스만 잡혀요. 그래서 괜찮아요. 드래그해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벡터는 그대로 Z축 선택하시고 이거 먼저 밀어내서 뚫은 다음에 살려주면 되죠. 스케치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360도에서 3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 입력해서 오케이 하면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끝나겠죠.